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제침략기에서 대표적인 투철한 무장투쟁의 독립투사였지만 훗날 북조선의 시뻘건 전사가 되는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원봉은 1898년에 경상남도 밀양군 출신으로 가정은 그럭저럭 유복한 분홍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김원봉은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겪었고 일찍부터 중국으로 건너가 교육을 받으며 중국 쪽에서 대학을 들어가 교육을 받기도 했죠. 들어간 곳도 영문과였다고 합니다. 그는 해외에서 3.1운동 소식을 듣기도 했는데요. 그는 민족적인 해방은 일본과 직접적으로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어야만 나라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불과 22세에 만주로 넘어가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여 잠깐 동안 군사학과 군사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신흥무관학교에서의 생활은 잠깐이었고 그는 이종함, 이성우, 서상락, 강세우 등 몇몇 동료와 함께 그 유명한 의열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의열단은 부산경찰서 폭파사건, 밀양경찰서 폭파사건 등을 실행하고 1921년에는 조선총독부 청사 폭파를 성공시키는가 하면 1920년대에 일본의 요인 암살과 관공서 폭파 등의 활동을 지속하며 대표적인 항일 무장투쟁 비밀 조직으로 그 존재감을 각인시키게 되죠. 그러나 단발적인 이런 항고로는 그들의 궁극적 목표인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김원봉은 이후 정식적인 군대를 양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의열단 외에도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대첩과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등 주목할 만한 군사적 투쟁이 있었지만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활약하는 무장 독립 세력들이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되고 독립활동 자체가 크게 위축되게 됩니다. 의열단 역시 활동을 중단하게 되죠. 김원봉은 이후 중국의 황푸 군관학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순원의 삼민주의를 관심있게 접하기도 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이들도 다양하게 접하게 됩니다. 이곳을 졸업하고 조선민족혁명당을 창설하게 되는데 당시 중국은 엄청나게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장개석의 북벌에 이은 국공합작, 또 이후 중국 내부의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 그리고 일본군과의 전쟁까지 이어지며 말 그대로 혼란의 소용돌이 같은 상황이었죠. 김원봉은 특별히 어떤 쪽에 몸을 던지지는 않지만 이 과정에서 레닌주의 정치학교를 여는가 하면 기관지 레닌을 발간하기도 했죠. 또 그는 안효구와 제휴하여 조선 공산당 재건 동맹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분명 젖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는 1938년에는 조선의용대를 편성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조선의용대는 중국의 혼란에 많은 부대가 공산당에 합류하는 등 이탈이 지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김원봉은 이를 막는 데 애를 쓰게 되지만 그가 통제할 수 있는 군대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때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이전해왔고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자 계속되는 이탈과 임시정부의 광복군 창설로 입장이 모호해진 그는 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임시정부는 그동안 김원봉을 공산주의자로 배척했었습니다. 그를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일단 병력이 필요했던 임시정부는 그를 군무부장과 부사령관으로 임명했지만 이는 그저 이름뿐이고 별다른 실권은 없었습니다. 이후 드디어 대한민국은 광복이 찾아오고 김원봉 역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김원봉은 임시정부에 늦게 합류한 부분도 있었고 일단 김구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김구는 일생 동안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김원봉에 대한 생각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는 김구의 백범일지에서도 그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잘 나타납니다. 해방 후 1946년 2월 김구가 이승만과 비상국민회의를 만들고 임시정부를 계승할 것을 공표하자 김원봉은 임시정부와의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내세운 이 비상국민회의가 들어서면 임시정부의 핵심 인사이고 대통령과 주석을 역임한 이승만과 김구 중심의 체제가 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죠. 김원봉은 이후 남조선 노동당을 주축으로 한 좌파의 연합단체였던 민족주의 민주전선에 합류했습니다. 원래 좌파의 성향이 강했던 김원봉으로서는 오히려 어울리는 행보였죠. 이곳에는 여운형, 박헌영 같은 좌익 계열 인사들이 주축이었는데 이 민족주의 민주전선의 핵심 인물들은 훗날 북한에서 고위직들을 맡는 뻘건분들이 됩니다. 물론 김원봉도 포함해서요. 해방 후 과정에서 김원봉은 총파업을 배후에서 지도했다는 혐의로 1947년 경찰에 체포당하기도 했는데 이때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친일 출신 경찰 노덕술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다는 썰이 있습니다. 이 노덕술이라는 인물은
아주 유명한 말하자면은 뭐라 그럴까, 아주 유명한 노딱 먹을까봐 욕도 못하겠고, 이거 하여튼 악명 높은 인간이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노덕술에게 체포된 건 맞는데 알려진 대로 뺨을 맞았다거나 고문을 당한 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십 년이 지나 1987년 월간 경향에 수록된 기사 말고는 확실한 증거나 증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노덕술이 아무리 막 나가는 인간이라도 경찰의 총책임자급 인물은 아니었고, 김원봉은 어쨌든 이 당시에 상당한 거물급 인사였기 때문에 대놓고 고문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김원봉 역시도 이후의 대화나 증언에서도 굴욕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고문이나 뺨을 맞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본인이 한 적은 없습니다. 이후 1947년에는 남한 공산당의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등으로 미군정이 민족주의 민주전선과 좌파단체에 대한 탄압과 소탕에 나서자 남노당 뻘건분 박헌영 등의 굵직한 인사들은 북조선으로 튀었고, 김원봉이나 남은 좌익 인사들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보스격인 여운형의 사망까지 겹치자 김원봉은 정말로 설 곳이 없었고, 또 본인 역시 위협을 감지하게 되죠. 결국 김원봉은 1948년 4월 9일 월북하게 되는데, 그는 거물급 인사답게 나름대로의 대접을 받았고 국가 거물상에 오르게 됩니다. 김원봉은 평양에 왔을 때 옛 동료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습니다. 사실 이때의 북한은 통칭 애난파가 큰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중국의 옛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박호삼, 한빈, 최창익, 허정숙, 김학철 등 옛 김원봉의 동료였고 독립투사들이었지만 이제는 뻘건 전사들이 된 이들이 있었죠.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 의용대에서 분리된 조선 의용군 출신자들은 북조선 뻘건 전사들의 핵심이 되었고, 이들은 북조선 인민군의 주축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 의용대에서 갈라져 나온 조선 의용군은 해방 후 북조선의 중심 인물들이 된 사람이 많았고, 특히 남침 때 동원된 인민군의 주요 전력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또 인민군 장성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바로 이 조선 의용군 출신이었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의 앞장선 자들이 바로 해방이 되기 전 투철한 독립투사들인 조선 의용대와 조선 의용군 출신이었다는 점, 또 김원봉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자들이 해방 후 북한에서 뻘건 전사들이 되어 있는 것도 유심히 봐야 합니다. 김원봉이 북한으로 가서도 확실하게 이곳에 남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도 분명하게 이 옛 동료들의 존재가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김원봉이 월북하고 북한에서 한 자리 맡은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민족의 비극인 뻘건분들의 침략이 시작됩니다. 바로 6.25죠. 김원봉은 처음엔 전쟁을 벌이는 것을 반대했다는 썰도 있긴 한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일단은 그는 전쟁이 벌어지고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그는 간첩을 난파하고 훈련하는 일을 맡기도 했고 북한군의 식량을 생산하는 일도 하게 되죠. 그는 이런 공로로 1952년 미제 약탈자들과 그 주구들에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큰 공훈을 세웠다며 노력 훈장을 받았고 후에는 노동상에 임명되게 됩니다. 그는 전쟁 이후 많은 이들이 숙청될 때도 살아남았지만 결국 1958년 김일성에게 숙청되어 사망합니다. 간략하게 김원봉의 생애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김원봉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에 그를 언급하면서 큰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일단 김원봉이 투철한 항일 독립투사였다.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을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과 더불어 수면 위로 떠오른 김원봉에게 건국 훈장을 줘야 한다는 서운 논란, 또 대통령의 발언처럼 그의 독립운동에 대한 공적을 치하하며 나오는 김원봉을 재평가하고 영웅화하는 이런 여론, 이것이 정말로 올바른 현상일까요? 자, 여러분, 백선엽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를 국군 최초의 명예 원수로 추대하려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백선엽은 빼도 박도 못하는 독립군을 잡는 간도특설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6.25 전쟁 하나만 보면 큰 공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과거 행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 그렇다고 그가 공을 세운 부분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를 국군의 첫 명예 원수로 추대할 움직임을 들은 또 다른 군의 원로인 주월 한국군 사령관을 역임한 최명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일 낼 사람들이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희박한지 모를 일이오. 건국 이후의 첫 명예 원수 추대는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중요하오. 만약 일본군 만주군 출신에다 독립군 토벌작전의 지휘관 경력자가 명예 원수로 추대된다면 우리나라 건국사와 국군사는
하루아침에 북한 역사관에 종속될 거요. 백선엽의 공적 부분을 나름대로 치하하는 것과 그를 대한민국 전체의 영웅으로서 국가가 치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최명신 장군의 뜻은 한마디로 스스로 우리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을 국군의 첫 원수로 추대해 적에게 책잡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원봉의 공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의 관은 어마어마합니다. 현충일은 독립투사들만을 기리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절대 일본과 맞서 싸운 것뿐 아니라 뻘건 전사들과 맞서 싸워 자유를 지켜낸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충일에 그 용사들을 죽이고 민족 간의 비극을 만든 전쟁에 참여한 조력자를 굳이 언급해 영웅처럼 묘사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대통령이 언급한 조선 의용대 출신의 수많은 이들이 인민군이 되어 내려와 현충원에 안장된 그 수많은 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잊은 건가요? 아니면 모르는 건가요? 김원봉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식의 논리면 북한군부 인사들에게 짜르르 훈장 하나씩 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노당 보스 박헌영 같은 사람은 분명 해방 전에는 감옥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고 고문도 당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독립투쟁을 한 열혈투사인데 그럼 이런 사람은 왜 안 줍니까? 남조선노동당 뻘건분이라도 훈장 하나 줘야죠. 김일성도 항일 빨치산 활동으로 일본에게 현상금까지 걸렸었는데 그러면 훈장 하나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김원봉만 주나요? 미제 약탈자들과 그 주구들에 반대하는 조국 해방전쟁에서 큰 공헌을 세웠다며 6.25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사람을 현충일에 언급하며 영웅화를 해야 합니까? 많은 김원봉을 옹호하는 분들도 김원봉이 북에 있을 때 결국 북조선 공산당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여 그가 뻘건부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는 아예 레닌 정치학교를 만들기도 했고 조선 공산당 재건 동맹에 참여하기도 했고 6.25에서는 전쟁 수행에 조력했고 간첩을 파견하고 훈련시키기도 했고 장준하 선생까지도 그를 판에 박힌 공산분자라고 평했고 실제로 월북해서 북조선의 핵심 인사로 살기도 했고 그의 옛 측근 동료들도 죄다 공산당의 북조선 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산당이 아니니까 뻘건분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민속놀이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내가 럴커는 뽑았는데 버로우할 생각은 없었다. 실제로 럴커 뽑긴 뽑았는데 버로우는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와 같습니다. 그의 행적은 이렇지만 가입은 안 했으므로 그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논리 같습니다. 그의 공적 부분을 대한민국에서 국가적으로 취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남북 간의 통합적인 의미에서 서로 간의 위협과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된 그런 상황에서나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며 저 북조선 뻘건분들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김원봉을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대한다면 최명신 장군의 말처럼 과연 이 나라의 역사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국훈장은 바로 이 나라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명예 원수가 국군의 명예와 정체성을 상징하듯 말입니다. 그를 추대하는 것은 백선엽을 국가적 영웅으로 국군의 첫 번째 명예원수로 추대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의 과정에서 남한 내의 유력 인사나 정치인 등을 여럿 납치하기도 하는데 김원봉은 전쟁이 끝나고 이들을 만납니다. 이들 중에는 조소왕, 엄황섭, 유동열 등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원봉은 이들을 만나 평화적 노선으로 북조선, 남조선이 서로를 인정하고 화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는 왜 우리가 서로 화합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열된 탓에 이런 민족 상잔을 겪지 않았습니까? 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소가 나오더군요. 이보세요, 김원봉씨. 왜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까? 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웠죠? 니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싸운 거고 전쟁이 일어난 거죠. 니들이 괴뢰군대를 만들어 쳐들어와서 같은 민족을 다 죽여놓고선 어떻게 저따위 발언을 할 수가 있는지, 김원봉 당신이 군량미 만들고 간첩 보내고 훈련시키면서 침략전쟁을 수행해놓고 난 다음 이기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대화와 평화, 화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되네요. 김원봉이 투철한 독립투사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현 시점에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제 생각입니다. 그의 공로를 우리가 기억하고 배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를 국가적으로 치하하고 추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던졌던 투사였지만 후에 붉은 전사가 된 남자 김원봉 편이었습니다.